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하락폭이 컸는데 지금으로서 회복을 해주고 있어서 조금은 다행이다 싶은데요. 다만 섹터 단에서는 큰 힘을 내주고 있는 섹터가 로봇 말고는 크게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로라 투자자문의 백종국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도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예상보다 좋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이유, 아무래도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부분 미국 정규장의 움직임까지 확인은 하고 대응은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상승에 대한 분위기가 아직까지 나오지 못한 만큼 대응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와 함께 어려운 시장 속에서 확실한 전략, 종목들을 한번 가져가 보신다면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장 속에서 좋은 수익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방송 시청해 주시고 저와 함께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장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엔 소폭 상승 정도 보여줬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좀 가져간 시장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상보다 높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 보면 한 3% 정도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 좋은 예상보다 좋은 실적임에도 불구하고 3%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데이터 센터가 아무래도 AI의 핵심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그 부분만 살짝 시장이 예상한 것보다 조금 낮은 수치를 좀 보여주면서 하락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실적을 봤을 때는 예상보다 높은 실적, 매출이나 영업이익 모두 다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줬던 만큼 미국 정규장에서에 대한 움직임까지는 확인하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엔비디아는 매번 실적 발표 때마다 눌리는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항상 높았었던 만큼 엔비디아는 실적 발표 이후에 항상 눌리는 구간, 이후에는 재차 상승 구간이 나왔던 만큼 지금 구간을 실적에 대한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매번 실적 발표 이후에 나오는 매도 물량, 그 매물에 대한 영향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데 정규장에 대한 움직임까지는 보고 대응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국내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는 현물 매도를 계속해서 좀 이어갔었는데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코스피 쪽에서는 매수 전환이 좀 나왔고요. 선물 쪽에서는 4천억 정도의 매수 구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랑은 조금은 다르죠. 어제 같은 경우에 현물도 매도, 선물도 매도 구간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 매수를 좀 꽤 큰 금액이죠. 4천억 정도 하고 있다는 것은 장중의 횡보 구간 말고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섹터별로 봤을 때 수급이 좀 쏠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특정 섹터에 수급이 좀 쏠리면서 상승 종목 대비로 하락 종목이 거의 2배 정도 많았죠. 지수로는 보합 정도 수준이었지만 개별적으로 느끼시기에는 하락장의 느낌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주들의 장 초반에는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데 수급이 분산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오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 쏠림이 좀 계속해서 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수급이 쏠려 있는 업종, 종목 위주로 단기적인 대응을 하면서 시장의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 전반적인 흐름을 보자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원자력, 강한 상승 구간 이후에 다음날 크게 눌리는 구간, 그 구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러한 시장의 주목도가 높고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는 종목별, 섹터별 전략을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 엔비디아 실적 예상보다 높았지만 시간 외에 하락이 나오다 보니 전반적으로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제시해드렸던 반도체와 관련된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반도체 소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바닥권에서 상승 구간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승 구간이 반도체 종목과 다르게 좀 나오고 있는 이유,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엔 다른 반도체와 관련해서 충분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지만 상당한 저평가,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상승 구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 오늘 조정 구간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종목들은 상승 구간이 나옵니다. 또 하나 종목을 한번 보면 PSK도 한번 보면 고점 라인은 오늘 돌파해서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PSK도 마찬가지죠. 반도체와 관련해서 충분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의 플러스 요인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밸류의 하단에 위치했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제가 두 가지에 대한 부분 강조드렸는데 반도체 종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종목들은 상승 자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확실한 밸류에이션, 지금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실하게 시장 대비로 저렴한 종목들,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선별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싼 종목을 생방송을 통해서 한번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수익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전략으로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작은 일주일 사이에 잭슨홀 밀티부터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소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난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난도 높은 시장 백종구 전문가님과 함께 해결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속보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를 동결했고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이 점도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부터 본격적으로 오늘의 섹터와 이슈는 어떤 게 있는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실시간 섹터 상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역시나 로봇이 빨간불 켜줬습니다. 전문가님이 로봇 계속해서 점검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젠스당 CEO가 한마디 더 얹어줬습니다. 이 로봇 시대에 있어서 더 긍정적인 미래를 전망했는데요. 함께 전문가님과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반도체는 오늘 엔비디아 여파로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머티리얼즈부터 PSK는 올라주는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공개되는 섹터와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이번 주에 순환매가 빠릅니다. 그런 순환매가 빠를수록 이 순환매를 잘 이용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 있는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쏠림도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특정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다음날 큰 하락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전략, 종목에 대한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시청자분들께 제시해 드릴 전략 가져온 섹터는 조선바이오 원전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에 대한 부분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바이오는 계속해서 좋은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 물론 좋은 호재도 나왔습니다만 좋은 긍정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전주들 같은 경우에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서 가파른 상승, 악재성 이야기가 지난주에 있었지만 빠르게 반등 구간을 만들어냈지만 재차 눌리는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략 부분 충분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련되어 있는 각각의 섹터별 전략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조선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과 관련해서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이슈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눌린 구간 나오고 재차 상승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오늘 구간에서는 다시 한 번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조선 섹터와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죠.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필리조선소에 7조 원 투자를 결정했다는 하나그룹에 관련된 뉴스 어제자로 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생방송으로도 체크를 해드렸지만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대한 금액이 무려 최대 60조에 달할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수주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수주권 당연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단 조선 업종에 대한 부분 긍정적인 시선은 당연히 유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대한 흐름에 맞춰서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전략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좀 크게 나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사실 LNG 수주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실제로 수주권이 확실히 확인이 되었던 만큼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당연히 높게 가져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도 봐도 된다. 다만 상승 구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진입을 해보자. 눌리는 구간, 추세 하단 라인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나오면서 더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구간에서는 조금은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더 기다리면서 매수 자리를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단은 수익 구간을 실현하시는 구간이 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눌리는 구간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21선 라인에서 한번 매수 구간을 잡아보신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의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고점 라인을 찍고 추세 하락으로 추세 전환이냐? 아니죠. 확실하게 실적 상승을 나올 수 있는 모멘텀, 수주권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추세 상승을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만 최근에 순환매 구간 속에서 조선주들도 일단 눌리는 구간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단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수익권이실 텐데 수익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시고 저와 함께 21선 라인 터치할 때마다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구간이 나왔던 만큼 그 구간에서 재배수 시점 한번 잡아보신다면 확실히 좋은 수익을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부분 제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실시간으로 나오는 매수 진입 자리 제가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생방송으로도 추가적인 업데이트 계속해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선과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제가 업데이트를 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보고 있고요. 긍정적인 시선,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엔 일단 이익 실현을 하신 후에 저와 함께 재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보자는 전략을 한번 제시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상승 구간이 삼성중공업에 비해서는 크게 나오지는 못했습니다. 기대감 같은 경우에는 하나오션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실제로 수주권과 관련해서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실제로 투자까지 이루어진 만큼 충분히 추가적인 실적 성장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상승 자리가 나오고 나서 조정을 좀 먼저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점 라인에서 추가적인 눌리는 자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61선 라인에서 한번 잡아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 구간의 자리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수해야 되냐고 오픈 채팅방에서 많이 물어보셨는데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좀 더 눌리는 자리에서 제가 확실한 지지선 라인, 구체적으로는 10만 원대 초반대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잡아보신다면 확실히 재차 상승하는 구간에서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생방송에서도 자주 말씀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 진입하셔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저렴한 가격, 단기적으로도 수익도 보고 싶고 중장기적으로도 나는 좋은 자리에서 한번 매수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하나오션과 관련해서 신규 매수 자리도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매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눌리는 자리도 강하게 나올 수 있고 상승하는 자리도 굉장히 큰 슈팅 구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술적인 자리에서 언제 진입을 해야 되느냐,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다음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로 지수 상승이 큰 게 나오는 상황 속에서는 사실 기술적인 자리보다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더 중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는 기술적인 자리가 조금 더 중요한 만큼 눌리는 자리에 대한 전략, 대응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하나오션 관심 있는 분들, 매수해서 수익 가져가고 싶은 분들 들어오셔서 확실한 매수 진입 자리 한번 저와 함께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 어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왔죠. 합병과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 사실 굉장히 좋은 수익권을 가져갔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재차 하락 구간이 굉장히 크게 나오면서 걱정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합병과 관련된 이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전략에 대한 부분 걱정 많이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지금 가져가서 수익 구간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수익을 좀 실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병과 관련된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희석된다.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희석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인 성장성은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같이 강하게 눌리는 구간에서는 일단은 수익권이시라면 수익 실현을 하시고 재매수 구간을 한번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신규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지금 시점에서 진입을 하기보다는 추가적인 눌리는 시점에서 조금 더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잡아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비중이 너무 높아서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고민이시라고 한다면 오픈 채팅방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이 부분 한번 글을 한번 써주시면 제가 관련돼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 있는 전략이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선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만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의 수익 한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조선과 관련된 종목들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선 관련해서는 전일에 빅 이슈들이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세가 정말 높습니다. 특히 어제는 시장이 쉬어가는 와중에도 조선만이 올라줬는데요. 그만큼 오늘은 어떻게 전략 세울까 고민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올 하반기를 주도할 수 있는 조선, 전문가님이 끝까지 분석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전문가님과 끝까지 공부해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는 바이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이 이번 주에 특히나 집중해주고 계신데요. 이 비만 치료제,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는 소식들이 계속 좋은 소식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장에서 좀 좋은 움직임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비만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나갈까요? 자,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 다음 달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되었을 때 바이오 종목이 당연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목을 해보자. 특히나 생물보안법과 관련해서 만약에 관련돼 있는 이슈가 나오게 된다면 바이오 CDMO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바이오 섹터 내에서 지금 만약에 상승 자리가 나오게 된다면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섹터를 보면 바이오 내에서는 아무래도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들을 집중해서 보자라고 제가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이제는 먹는 약으로 나온다. 임상 선고, 일라이 릴리에서 이러한 부분까지 나오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개별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 인벤티지랩, 제가 제시해드렸죠.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개별적인 호재까지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상승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8월 26일 이번 주 화요일 제가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확실히 먹는 비만 치료제 관련되어 있는 기술력 가지고 있고 관련되어 있는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펩트론과 인벤티지랩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기술적인 자리에서 매수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가 나왔다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죠. 지금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큰 거래량과 함께 개별적인 호재도 나왔지만 큰 거래량과 함께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확실하게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구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나오고 있지만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만큼 눌리는 구간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세 상승 자리를 전환을 만들었던 만큼 계속해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이어지면서 5월 9일에 있었던 전고점 라인까지는 돌파 시도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매수 전략을 제시해 드렸던 만큼
매수하셨던 분들 당연히 좋은 수익을 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눌리는 지금같이 슈팅 구간에서는 수익 확실히 확보하셔도 됩니다.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자리를 잡아서 수익 구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만큼 매도 후 재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나는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성장성 그리고 인벤티지 랩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적극적인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만큼 매도 후 재매수 시점을 한번 잡아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인벤티지 랩 놓치신 분들 혹은 오늘 방송 처음 보시는 분들 매수 자리 나는 좀 알고 싶은데 눌리는 구간이 언제인지 궁금하시다라는 분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인벤티지 랩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매수 진입 자리 한번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만큼 매수 관점으로 보되 지금 구간보다는 눌리는 구간에서 저와 함께 매수 자리 한번 잡아서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펩트론도 좋은 성장성, 비만 치료제와 관련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봐야죠. 전고점 라인을 돌파해서 추가적인 상승 자리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다만 최근에 고점 라인에서 눌리는 자리가 나오고 있는데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화요일 날 제가 추가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상승 추세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눌리는 구간이 다시 한번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눌리게 된다면 다시 한번 좋은 매수 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수익을 확보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수익 확보하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인벤티지 랩과 마찬가지로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 자리 한번 저와 함께 잡아가 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성장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펩트론 같은 경우엔 지금 가치로 보면 조금은 비싸죠. 그만큼 기대감이 큰 만큼 기술적인 부분에서 확실하게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펩트론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시선으로 보되 오픈 채팅방 들어와서 저와 함께 기술적인 자리 확실하게 잡아가셔야 좋은 수익 만들 수 있는 만큼 펩트론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전략 한번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고요. 리가켄 바이오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종목은 아니지만 가지고 있는 플랫폼에 대한 기술 가치만 생각을 해보자면 확실하게 저평가 구간을 가져가고 있고 지속적으로 상승 자리에서 눌리는 자리가 나온 만큼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가 나오고 나서 21선 라인에서 지속적으로 상승 자리가 나왔던 만큼 지금에 눌리는 구간 충분히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가켄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시점으로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매수 진입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고점 라인 8월 18일 전고점 라인까지 충분히 돌파해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성장성에 대한 부분 충분히 있고요. 금리 인하 시점에서 충분히 주목을 받을 만한 이유도 있습니다. 그만큼 바이오와 관련된 종목 긍정적인 시선을 유지하되 개별적인 종목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바이오 CDMO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개별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은 매수 관점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제가 전략들 한번 제시를 해드렸는데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으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요. 바이오 종목으로도 시청자분들 좋은 수익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확실하게 상승 추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계속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계시는 만큼 전문가님과 꼭 함께 공부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나 매도 후 매수 전략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이 아직까진 나에게 어렵다, 조금 속도감이 빠른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 오픈 채팅방에서 이 정확한 자리와 기법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는 다음 섹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에는 원전이죠. 지난주에 워낙 핫했던 만큼 시장의 기대감도 큰데요. 다만 이번 주에는 조선에 밀려서 살짝은 약한 것 같습니다. 이 원전 관련해서 하지만 잊으면 안 되겠죠. 원전 관련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자, 원전과 관련해서는 최근에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에 악재성, 계약과 관련해서 악재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서 크게 눌리는 구간. 하지만 제가 그 구간에서 매수를 봐야 된다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고 그 전략에 맞춰서 매수하신 분들 당연히 좋은 수익권을 가져갔을 겁니다. 이후에 V자 반등이 나왔고 전 매물대 기술적인 저항 라인에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익 실현하고 재매수를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 매수 시점을 슬슬 잡아도 되는 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원전과 관련해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오고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한 재료 노출로 인한 매물도 분명히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으로 인해서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그러한 부분이 눌리는 구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나오는 뉴스들을 한번 보시면 SMR과 관련해서 원전 사업 확대, 참여 확대를 한다라는 이슈들이 좀 있고요. 관련해서 빅3와 손잡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되어 있는 추가적으로 좋은 뉴스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모멘텀 확실하게 이슈들이 좀 나오고 있는 만큼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원전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좋은 시선, 긍정적인 시선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눌리는 구간 당연히 기회가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제가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기술적인 자리에서 눌리는 구간이 나올 수가 있다. 눌리는 구간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 자리를 잡아갈 텐데 그 시점, 저점 라인에서 한번 매수를 한번 저와 함께 잡아가 보자라고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눌리는 구간이 그렇게 크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상승 시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부터는 어느 정도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60일선 라인 6만 원 이하 자리가 좀 나오게 된다면 적극적인 매수 전략을 좀 가져가 보려고 했으나 지금 6만 원 이상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버텨주는 모습, 전 매물대 라인에서 강하게 다시 한번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상승 시도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리에서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서 매수 진입을 했으면 좋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좋은 호재성 재료가 계속해서 좀 나오다 보니 눌리는 자리가 크게 나오지 않고 재차 상승 자리, 재차 상승 시도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적극적으로 매수를 진행을 하기보다는 단기적인 관점이든 중기적인 관점이든 분할로 좀 진입해 볼 시점이 좀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스금에서 지금 현재 가격으로 한번 조금씩 진입을 해 보신다면 확실히 충분히 좋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의 고점 라인을 돌파할 모멘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SMR과 관련해서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만큼 그 기대감 주가로 충분히 상승 쪽으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긍정적인 시선을 한번 유지를 하면서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으로 눌리는 구간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슈팅 구간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익 실현을 해야 될지 혹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이러한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제가 이 부분 한번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한전 KPS도 마찬가지입니다. 눌리는 구간으로 따지면 사실 한전 KPS가 좀 더 크게 눌렸죠. 상반기에 대한 실적 아쉬웠지만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과 같은 구간은 확실히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전 KPS 같은 경우에 눌리는 구간에서 반등 자리가 좀 빠르게 나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주가에 대한 움직임 좀 부진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원전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나오고 특히나 대장주인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승 추세로 만들었을 때 한전 KPS 같은 경우는 가볍게 큰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원전과 관련해서 충분히 기대감이 있는 모멘텀 그리고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상반기에 좀 아쉬웠던 실적은 이미 주가로 반영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보자면 한전 KPS도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자리도 저는 눌리는 구간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한전 KPS 매수 관점으로 충분히 봐도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한전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상승 구간 이후에 눌리는 구간이 좀 강하게 나왔는데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 한전 KPS와 비교했을 때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 충분히 좋은 자리, 지금은 61선 라인까지 조정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기 때문에 한전 KPS 꾸준하고 안정적인 성장,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변동성도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는 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매수 진입이 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은 성장 모멘텀과 함께 눌리는 자리, 우리가 기다렸던 눌리는 자리가 나왔던
말씀드렸던 만큼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 오늘부터 그리고 내일은 금요일 시장이고 PC 물가를 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수가 크게 움직이진 않을 겁니다. 그 구간 속에서 오늘과 내일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신다면 확실하게 좋은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인 만큼 원전과 관련해서 세 가지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전략은 제가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실시간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좋은 수익인 만큼 원전과 관련된 종목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원전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제 매수 시점 이제 다가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엔 변동성이 정말 컸기 때문에 분석해드리면서도 자리가 나오면 알려드리겠다고 말씀해주신 전문가님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술적으로도 집중하실 때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제시해드린 종목들 전문가님과 꼭 함께 공부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참고로 지금 전문가님과 함께하러 들어오시는 분들에게는 선물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자리들, 이 자료집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확실하게 알아가실 수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 확실하게 해보시려면 이 자료집 신청하시면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지는 큰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방법까지 만나보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전문가님의 공략주들을 리뷰하는 시간인데요. 그동안 공략주들 어떤 성과 보였는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엔 전문가님 공략주 시간입니다. 공략주들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번 슈팅 나왔다고 끝이 아니라 이제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님 공략주들 다시 한번 좀 점검해보고 싶은데요. 어떤 종목들 만나볼까요? 네,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 1차 목표가에 달성을 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죠.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 번에 걸친 수익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상승 추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것,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제가 선별해서 시청자분들께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상승하는 종목 혹은 단기적으로 굉장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는 종목 모두 다 제가 시청자분들께 생방송을 통해서 좀 제시해드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러한 종목들 수익 실현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재차 매수 시점까지 잡아가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 확실하게 수익 구간으로 올라갈 수 있겠죠. 제가 그러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 자리를 좀 만들어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SC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여전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상승에 대한 부분 확실한 종목이기 때문에 대양전기공업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높습니다. 물론 제가 제시해드렸던 1차 목표가 당연히 달성을 했죠. 차트를 한번 보시면 제가 제시해드리는 자리, 상승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확한 기술적인 자리였고요.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바로 목표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20%가 넘는 수익 구간을 확실하게 달성을 했지만 눌리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시장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눌리는 구간이 나왔지만 추세, 자 보시면 60일선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었죠. 재차 상승 구간을 한번 잡았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 추가적인 상승 구간 나오면서 전고점 라인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 한번 두 번에 걸친 20%의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당연히 생방송을 통해서도 제 매수 시점을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도 제가 신규로 진입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자리를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생방송으로는 7월 18일 날 제가 매수 시점 처음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8월 22일 날 제 매수 시점을 오픈 채팅방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서 20%, 8월 22일 날 여기서 20%, 두 번에 걸친 이러한 수익이 가능한 이유,
이유, 확실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린 종목은 한 번의 수익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제 매수 구간을 통해서 수익 구간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모텍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모텍 같은 경우 8월 20일 날 제가 제시를 해드렸는데 목표가를 바로 달성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5%가 넘는 수익 구간을 보여줬는데요. MLCC와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성장 모멘텀, 특히나 실적 부분에서는 올해에는 전장용, 자동차 쪽에서 실적 성장을 보여줄 것이고 AI 쪽으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만큼 주가는 선반영, 미래에 대한 가치를 선반영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리고 나서 단 5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한 생방송으로 제시해드렸던 종목인데 5거래일 만에 목표가를 달성을 했는데 25% 수익 구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 5거래일 동안 지수의 상승이 그렇게 크게 나왔냐? 아니죠. 지수 상승 상관없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제시해드리는 종목 이렇게 상승에 개별적인 상승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모텍 1차 목표가 달성했다고 끝났냐? 아니죠. 눌리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잡아보신다면 단기간에 25% 수익 다시 한번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추가적인 매수 진입 시점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제 S캠 제가 좀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제 슈팅 구간이 좀 나와버렸습니다. 자, 좋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 제가 설명을 해드렸죠. 어떤 사업 구성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드렸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어제 슈팅 구간이 좀 나오면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자리에서 매수를 좀 못하신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 자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조금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말씀드린 대로 S캠 같은 경우에 상승에 대한 모멘텀 여전히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매수 구간 놓쳤다, 눌리는 구간에서 제가 다시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이렇게 단기간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종목 제가 한번 제 매수 시점, 신규 매수 시점 제시해 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수익 한번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모멘텀 있는 종목으로 제가 준비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라이트 종목도 이러한 성장 모멘텀, 상승 모멘텀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저와 함께 매수 자리 한번 다시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의 본방사수를 통해서 공략주를 담아봤던 분들이라면 추가적인 전략이 궁금하셨을 것 같고요. 또 놓치신 분들은 또 다른 기회가 오지 않을까 좀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모두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전문가님이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종목 보기 전에 한 가지 종목 더 리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픈 채팅방 종목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과 함께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있었던 종목, 어떤 흐름 보였을지 더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네, 생방송은 1시간이기 때문에 시장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채팅방에서도 당연히 종목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8월 22일 날 인텍플럭스를 제가 오픈 채팅방에서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게 날짜가 오타가 좀 났는데 8월 22일 날 제시를 해드렸고 충분히 좋은 상승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에 대한 모멘텀 확실한 종목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8월 22일 날 제시를 해드리고 나서 30%가 넘는 수익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당일날 상승 정적 1차 정적, 2차 정적 나오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도달을 했던 종목인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30%가 넘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 모두 다 증인이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있는 종목 제가 제시를 해드리고 있다. 확실하게 상승이 나오기 바로 직전 그 시점에 제가 매수 시점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러한 종목들 조건 검색기를 제공을 해서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종목은 생방송을 통해서 그리고 오픈 채팅방에서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건 검색기 같은 경우엔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합한 것이기 때문에 시장 이슈에 맞는 종목을 확실하게 체크를 하지 못합니다. 엔비디아 실적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응해야 될 종목,
검색기로는 검색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종목은 제가 확실하게 생방송을 통해서 오픈 채팅방에서 제시를 해드릴 거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제가 제시해드리는 기법자를 통해서 매수 시점만 잡아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매수 시점을 통해서 좋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단기간에 이렇게 큰 수익을 좀 가져갈 수가 있는데요. 확실하게 상승할 수 있는 구간, 하락하는 구간, 횡보하는 구간에서 매수해야 되는 시점, 그 기법 자료를 오늘 무료로 한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참고하셔서 오픈 채팅방 들어와 계시면 오늘 방송 종료 이후에 무료로 한번 배포해 드릴 테니까 주식 실력 늘리고 싶은 분들, 주식 수익을 늘리고 싶은 분들 모두 다 한번 입장해 주셔서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루에 1시간뿐인 전문가님의 방송 너무 짧기 때문에 아쉬우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 고민들은 전문가님이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부터는 망설이지 마시고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동안 어떤 공략주들이 있었는지 상승률 상위 탑5 종목들 보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하이라이트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셨을 코너일 것 같은데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주인공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항상 좋은 자리에 있는 저평가 종목만 골라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저평가 종목 모두가 좋은 종목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앞으로 올라줄 수밖에 없는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는 종목 오늘도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있는 종목을 제가 오늘 좀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은 이녹스 첨단 소재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 사실 2분기 실적은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OLED와 전장 쪽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으면서 하반기에 대한 실적 성장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폴더블 폰 아이폰에 대한 폴더블 폰에 대해서 소재를 부품을 제공할 가능성이 좀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아이폰 요번에 신제품 출시하고 내년 같은 경우에 폴더블 폰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까지 충분히 반영이 돼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아이폰 폴더블 폰과 관련된 기대감 충분히 가져볼 만한 종목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전기전자 부품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특히나 디스플레이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2분기 실적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출은 3%, 영업이익은 19%나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환율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회사 중에 이녹시 리튬이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연결 손실로 인해서 2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습니다. 사실 본업 부분만 생각을 해봤을 땐 나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녹시 리튬 같은 경우에 최근에 리튬 가격이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자회사인 이녹시 리튬도 3분기, 4분기에는 충분히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본업에서에 대한 성장 가능성 매우 높고 2분기 실적이 안 좋았었던 이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의 가격대에서 굉장히 강한 상승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특히나 아이폰에 대한 기대감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시점이 굉장히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예상 영업이익 기준으로 봤을 때 7.3배, PER 7.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이기 때문에 또 하나의 상승에 대한 근거, 완벽한 저평가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상승 흐름이 좀 나오다가 실적 부분에 대한 실망으로 눌리는 구간이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을 이제는 주가가 반영을 해야 될 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횡보 구간에서 상승 자리가 나올 수 있는 기술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매수가는 24,65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가 기준으로 매수 가능하고 1차 목표가는 28,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공략주는 이녹스 첨단 소재였습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제한 주셨고요. 목표가는 28,000원인데요. 2분기 실적이 아쉬웠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도가 시들해졌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지만 상승의 이유도 있고요. 기술적으로 눌리고 상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내일이면 주말을 앞둔 금요일입니다. 또 PCE 지표 발표 결과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오늘 잘 대비해야 금요일과 주말까지도 든든하게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요? 자, 두 번째 하이라이트 종목도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안과 관련해서 AI 보안과 관련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국내 단말 보안 1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지분까지 늘려가고 있다는 부분은 확실하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2분기 실적은 좀 아쉬웠습니다. 매출 영업이익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건비에 대한 증가 그리고 공공부문량 매출이 좀 안 좋았습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매출이 안 좋았었던 이유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재정에 대한 지출을 어느 정도 축소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부분은 몰려서 하반기에 모두 다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새 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모멘텀을 받고 이미 집행이 좀 늦어진 이 부분이 하반기에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하반기에 대한 실적은 굉장히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보안, AI 소프트웨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PER 13.9배라고 한다면 상당한 저평가 구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당연히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 조금 아쉬운, 특히나 2분기 실적에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인해서 주가가 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말씀드린 대로 공공 부분에 대한 매출이 중요했는데 새로운 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매출이 조금 늦어졌다. 이 부분이 하반기에 몰려서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숫자적으로 봤을 때도 하반기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1선 라인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반등 구간이 나오고 있는 만큼 지금 시점에서는 매수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 매수가는 19,22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지만 현재가로 매수를 하셔도 되고요. 가장 중요한 종목명과 목표가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한번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하반기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지수 상관없이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오픈 채팅방 입장해 주셔서 종목명과 목표가 받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